오늘은 조형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의 요소는 선과 형, 명암, 색, 질감 이렇게 5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회화는 깊이가 없는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감을 배하기 위해서 화가들은 색채와 형태를 의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그 입체적인 3차원 형상을 그 2D인 화면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회화를 하게 되는데, 그 회화를 할 때 3차원을 2차원으로 옮기면서 사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형태와 색채에 의해서 주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회화의 기본 요소는 색채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선을 설명을 할 텐데요. 선은 움직이는 궤적이고 기하에서 무수히 많은 점이 연결돼서 하나의 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궤적은 특유한 다이나믹 특성을 갖는 말을 얘기하고요. 선은 운동에 의해서 생기고 조형 작업은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데, 조금 전에 그 형태의 회화에서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시작할 때 선에 의해서 작업을 하죠. 보통 우리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데, 그럴 때 그 수많은 점들이 원래 점선면이죠. 그래서 점으로 연결된 선, 근데 그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궤적이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뭐 직선이냐 곡선이냐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이나믹하냐 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은 강한 느낌이고 경직, 명료, 확실, 정적인 표정을 준다는 거고요. 수평선하고 지평선 뭐 이런 거는 정적이고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평온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물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책상 위에 할 때 그 책상의 선이 수평선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정감, 기본적으로 사물을 그 위에 올려놓을 때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주는 그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수직선은 숭고한 느낌. 이 숭고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술사에서 보면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의 그 높은 천정, 그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은 어떤 숭고함 같은 거, 희망, 상승감, 긴장감 같은 걸 준다는 거죠. 사선은 동적이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강한 표현을 느낄 수 있다. 뭐 운동감을 강하게 주고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하게 준다는 거죠. 사선은. 곡선은 뭐 우아하고 여성적이고 매력적이고 모호하면서 복잡하고 동적이다라는 거죠. 물론 직선에 비해서 동적이라는 거죠.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곡선은 아름답고 매력적이나 멀티스한 느낌을 주고, 자연이라는 건 어떤 획일적인 거나 어떤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포물선은 속도감을 준다는 거죠. 요동치는 포물선 뭐 이런 거죠. 호는 유연한 표정, 충실한 느낌을 주고요. 호, 아크, 그리고 쌍곡선은 균형의 미를 준다는 거고, 나사선은 가장 동적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회화를 분석할 때 이런 요소들을 나열하겠죠. 선은 우아한 느낌을 주고요. 굵은 선은 힘을, 그리고 나선은 무한한 암시, 그리고 기하학적인 선은 기계적이고 긴장감과 정확함을 전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자를 대고 그리는 그 선 같은 것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유기적인 선은 자유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태입니다. 브라크는 색채보다 형태를 강조했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회화에서 형태의 중요성을 색채보다 더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다기보단 사실적인 그림, 그리고 추상적인 그림 하면 인상주의 이후에서 어떤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상주의 작가들에게는 형태보다는 색채, 왜냐면 색은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태를 중요시하겠어요. 자연에서 윤곽은 없지만 그리려면 선을 쓸 수밖에 없으며 모든 형상은 윤곽이 없지만 상상의 편에서 윤곽이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3D 달걀을 빛을 비치면 그 표면이 이렇게 3D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만 우리 눈에는 아웃라인이 보인다는 거죠. 강한 사선. 자, 세 번째 명암입니다. 명암에서 그러니까 동양적 명암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명암이란 밝고 어두움을 얘기하죠. 그리고 빛에 의해서 그늘, 사물 뒤에 있는 그늘, 그 다음에 대비, 변화, 균형을 주는 효과로 사용되고요. 물체에 입체감을 주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달걀이 입체가 어떤 빛에 의해서 아까 톤의 변화가 없다면 입체감을 줄 수 없겠죠. 양감 뭐 이런 거요. 원근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거고, 단세계에서는 더욱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빛과 그림자의 정도에 의해 물체가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기법을 얘기하죠. 네 번째 색채인데요. 색깔이라고 하죠. 그리고 빛깔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과학적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챕터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색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더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색에 특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의 색채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나중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보는 색을 색채 각주라고 하고요. 색채는 물체의 지각을 수반하는 것이고 심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그리고 유채색은 순탁, 탁색, 청색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색채의 6가지여서 빨라녹 파바오 외우겠죠? 그래서 색의 3가지 속성이 있는데 색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 밝기, 그리고 강렬한 정도를 나타내는 채도. 채도가 좀 있으면 탁하지만 또 무게감을 주죠. 다양한 재료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비슷한 느낌도 나죠. 칸딘스키의 점선면에서 이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칸딘스키. 색상표, 맨셀의 색상표 이런 걸 주로 사용하죠. 질감입니다. 물체의 고유한 재질감이고요. 돌, 나무, 청동, 캔버스 등의 느낌을 얘기하고 안료의 성질. 이 안료의 성질이라는 것은 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어떤 표면의 거칠기,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촉각적인 느낌을 주는 거고 시각적으로 환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재료인데요. 오브제에 해방해가지고 캔버스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캔버스 안에 그림을 그리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회화의 형식이 그 사각의 틀을 벗어나서 과감한 시도를 하고 그래서 오브제의 다양화를 줬는데 재료도 그러한 역할의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질감과 재질의 느낌, 재료 이런 거죠. 어떤 독특한 느낌을 주죠. 내추럴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소를 끝내고 조형의 요소를 끝내고 이제 그 원근법과 투시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그림은 그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로의 작품이죠. 거기에서 보면 이게 그 전에 뭐 그리스 시대의 원근법을 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앞에 거 종이 앞부분을 뭐 가까이 두고 종이 뒤쪽 부분을 뭐 멀리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과학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투시도법과 원근법이 정립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면 1점 투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운데에 소실점이 있고 요 소실이 선이 이렇게 연결되죠.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소실점을 중심으로 원경, 중경 그리고 이렇게 근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립이 됐다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화면을 구성할 때 3D를 2D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가가 곧 지금 원근법과 투시도법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시대에 원근법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원근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소실 이렇게 앞에 근경, 원경 원근법이 어느 정도 당하고요. 조형 분석에서 나중에 이렇게 그룹돼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에 원근법이 조성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근대화된 회화의 형식입니다. 동양의 원근법인데요.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동진시대에서부터 그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화이트 블랙 제가 사물을 먹을 이용해서 블랙을 했죠. 그리고 화이트버 그래서 사물을 어둡게 표시를 해서 윤곽을 나타내고 그 주제를 강조하죠. 그렇지만 이게 또 원근법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먼 거는 가볍게 터치하고 앞에 거는 진하게 터치하죠. 그리고 윤곽선 중심으로 강하게 하면서 명암의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앞에는 블랙, 뒤에는 화이트.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어둡게 그리고 중간 거는 미들 그레이 그리고 멀리는 이제 라이트하게 그리면서 그 중간중간에 사물과 공간의 표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어둡게 표시해서 원근법을 나타낸다. 동양의 원근법입니다. 이상입니다.